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거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요, 저희 더원자산관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솔루션, 어나더 인컴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더원자산관리는요, 글로벌 금융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팀원분들이 약 120분 정도 계시고, 고객분들을 위해서 센터가 전국에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여의도, 일산, 동탄, 그다음에 대구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서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방문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고객센터에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저희 더원자산관리에서는요, 외부의 기업들, 그리고 학교, 방문을 해서 세미나하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 대표님과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들 많은 분들이 네, 외부에서 금융교육, 경제교육,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네,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는 세 가지의 3C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케어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자산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그다음에 경기의 주기가 변할 때마다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금융이나 경제,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금융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지고 계신 재무 목적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나는 더원자산 관리의 이런 3C 프로그램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초대해 주신 팀장님께 말씀을 하시면 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 노후의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다양한 직군에 계신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이 무엇일까를 한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의 고민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은퇴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내가 낸 것보다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바라는 생각이고 고민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고민은요. 지금은 은행에서 저축하고 적금 들고 예금하는 것만으로는 은퇴 준비를 하는 거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무리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투자라는 게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좀 내가 하기 힘든데 누군가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투자하는 동안 내가 낸 것 대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마이너스가 심하게 있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내고 있는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해치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고민과 연결이 되죠. 믿고 맡길 만한 정말 안전한 곳은 없을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요 네 가지 중에 좀 있나요? 네, 네 가지 다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세미나를 들으시면 이 네 가지 고민이 다 어떨까요? 해결이 되겠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더원자산관리의 부대표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동양증권에서도 일을 했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루덴셜 보험회사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권에서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다음에 저희 고객분들의 고민이 이런 우리나라의 증권사와 우리나라의 보험에 있는 금융 솔루션으로는 해결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집에 은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고객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집을 위해서도 제가 많은 솔루션을 찾아봤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가 원하는 은퇴 플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책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일거리를 전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생활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통장 잔고가 떨어질 사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확실한 소득 창출 방법이 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은퇴 플랜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소득이 들어오고 원금은 없어지지 않고,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 있다라고 어디에 나오냐면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혹시 토니 로빈스 이름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있고요. 토니 로빈스는 이제 동기부여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고객은 미국의 대통령하고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강연을 하고 계시죠. 자, 이분이 머니라고 하는 책에는요. 월스트리트에서 그리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50명을 인터뷰를 해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어떻게 기관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편안하게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워린 버핏, 레이 달리오, 잠버글 같은 이런 엄청 유명한 투자의 귀재들 50인을 인터뷰를 해서 4년간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플랜을 다 적어 놓은,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는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입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답지 같은, 정답지가 적혀 있는 해설지 같은 그런 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은퇴 플랜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소득 창출 방법은 인컴 인슈런스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 보험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소득 보험, 인컴 인슈런스야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세이프 머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투자의 귀재인 오시린들이 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인컴 인슈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생소하시죠, 단어가. 자, 또한 이 책에는요, 이렇게 왓슨 대학의 금융경제학자 같은 유명한 분들이 본인의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봤더니 역시 인컴 인슈런스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벤 버네키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연준의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이분 역시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연준 위원장 역시 본인의 자산의 50%반 이상을 인컴 인슈런스로 해놨다라고 합니다. 왜요? 세계에서 유일한 세이프 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인컴 인슈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인컴 인슈런스, 소득 보험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증권사도 다녔고 보험회사도 다녔지만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인컴 인슈런스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더원자산관리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확실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외에 인컴 인슈런스가 있는 나라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인컴 인슈런스가 도대체 어떤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비슷한 저축 또는 연금보험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교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품의 구조. 두 번째, 운용의 구조. 세 번째, 제도의 구조.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것과 해외의 인컴 인슈런스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보험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험은요, 잠깐만요. 제가 펜을 열고 펜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보험료를 내시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선취로 떼어가죠. 선취로 떼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을 적립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금리고요. 두 번째, 투자입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저축보험을 어떻게 해요? 금리 상품으로 많이 운용을 하시죠. 그런데 금리라는 게 어때요? 점점 상승하고 있나요? 점점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잠깐 몇 년 동안 오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 저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가지고는 나의 장기적인 플랜에 돈을 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라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투자 상품은 변액이란 단어가 붙죠. 왜요? 여러분들이 어떤 펀드, 어떤 ETF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적립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전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많게는 20%까지 떼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요,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보험보다는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인컴 인슈어런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똑같이 보험료를 10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와 운영 수수료를 어떻게 해요? 선취로 떼어가나요? 안 떼어가나요? 떼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운용. 운용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를 한다,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컴 인슈어런스를 다른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인슈어런스 파티서페인팅, 배당 주는 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파티서페인티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번역을 하면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배당보험을 왜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할까요? 누가 참여를 해요? 보험회사가, 판매회사가 고객의 보험금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처럼 고객의 돈이 금리로 흘러가던, 고객이 투자를 잘해서 변액으로 운영을 하던, I don't care.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보험과는 달리 해외의 보험회사의 인컴 인슈어런스는요, 보험회사가 인볼브를 해요. 고객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해외에 보험회사를 방문하잖아요. 그럼 항상 보험회사에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객분의 보험료를요, 이런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합니다라고 항상 자산운용사를 소개를 같이 합니다. 자, 이해 가셨죠?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인컴 인슈어런스, 소득을 주는 보험은 다른 말로 배당보험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원자산관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컴 인슈어런스를 판매하는 회사, 보험회사는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고요. 고객의 자산이 1,400조 이상인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인컴 인슈어런스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용등급이 AA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회사입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고객의 자산이 1,400조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냐?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 1위부터 35위까지의 모든 기업을 다 묶어놓은 시가총액이 1,400조예요. 즉, 하나의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고객 자산이 우리나라의 35개의 기업을 흔들 만큼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1,400조.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험회사들은
직접 고객의 적립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요. 주식에다 투자하고 채권에 하고 미국 주식에 하고 아시아 주식에 하고 몇 프로 하고 채권으로 하고 이런 걸 자산 운용을 직접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도 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에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이 회사의 자산 운용사는요. 자산 운용사 역시 1924 년도에 생겼고 여기는 15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10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보험회사가 5 개의 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각 자산 운용사마다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주식, 여기는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세분화되어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계속 파티서페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세계적인 인컴 인슈런스를 하고 있는 보험 회사들은 1865 년도에 생겼고 이 배당을 고객한테 배당을 언제부터 줬대요? since 1877 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1877 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몇 년이에요? 거의 148 년이잖아요. 148 년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모든 금융위기가 있을 때조차도 어떻게 했대요? 이 인컴 인슈런스를 가입한 고객들한테 매년 배당을 줬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약 6에서 7%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자산 규모가 크다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보험 회사들은 저런 세계 전쟁 중에도 계속 고객들한테 배당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여기들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드시죠, 궁금증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전쟁 중에도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었는지 한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당을 꾸준히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객들이 하는 게 아니라 1,400조의 자산을 가진 신용등급 AA의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이렇게 채권, 부채라든지 주식,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회사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산 배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 이것 또한 알아서 리밸런싱을 시기적절하게 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1,400조의 자산 운용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위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서요. 세계 자산운용사의 순위를 한번 쳐 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알리안츠 그룹, 프루덴셜 파이낸셜, 악사그룹, 선라이프 파이낸셜, 뉴욕 라이프 컴퍼니, 매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먼트, 매스뮤추얼 이렇게 다 뭐예요? 보험회사의 이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찾았어요? 자산운용사의 순위를 찾았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본 알리안츠, 프루덴셜 보험회사들의 이름이 들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회사들이 자산운용사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한다? 고객의 돈이 잘 불어날 수 있도록 파티서페인팅 참여를 해서 배당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가는 완전 다른 프로세스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수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 누구 돈으로 수익을 냈어요? 우리 돈이었잖아요. 그쵸?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났어요.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 난 걸 몇 프로를? 90%를 누구에게? 고객에게 줍니다.
이 양이 약 6에서 7% 정도 돼요, 매년. 자, 그리고 이 보험회사들, 자회사들도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난 수익의 몇 프로를 약 10%를 본인들의 수치 수수료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고객이 보험료를 가지고 운용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보험회사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컴 인슈런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보험 회사들은요. 어떻게 되면 자기들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과 회사가 같이 어떻게 하는 전략?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계적인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세계의 자산운용사 순위 50위 안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자산의 규모도 1,400조에서 많게는 1경 2천조까지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경 2천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없고 이곳에서 알아서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으로 자산 배분해서 수익 난 거의 90%를 우리에게, 고객들에게 배당을 준다. 그래서 이런 걸 직접 투자가 아닌 위탁 투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상품의 구조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제 생각인가요? 혹시 오늘 들으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초대해 주신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운용사에 나의 은퇴 자산을 위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년 나의 은퇴 자산이요. 10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1억이 10년 만에 2억, 또 10년 만에 4억, 또 10년 만에 8억, 16억, 32억, 64억. 이렇게 여기까지만 계산할게요. 10년마다 2배씩 불어나는 복리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게 7%의 복리예요. 7%.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자산 그만 불려주세요. 나 이제 은퇴해서 생활비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불어난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10년마다 2배씩 불어난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 원금에서 불어나는 6, 7%의 배당만 나의 통장으로 따박따박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매년 6, 7%씩 배당을 받고 불어난 나의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떤 책에 있었어요? 토니 로빈스의 머니 책에 나와 있었죠. 그 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게 정말 지구상에는 존재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애석하게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부대표님이 다녔던 프루덴셜에서는 미국 보험회사인데 왜 우리나라의 프루덴셜에서는 이런 거를 안 팔죠? 왜 내가 들어본 적이 없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이런 이제 해외의 보험회사를 외작의 보험회사라고 표현하는데 프루덴셜, 그다음에 미국의 본사를 라이나 생명 이런 회사들은요. 고객의 수익이 나서 난 배당을 고객한테 준 게 아니라 어디 줬대요? 미국 본사에 줬다라고 합니다. 그 양이 700억? 1조. 자, 대한민국에 있었던 프루덴셜과 라이나 생명 매트라이프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이 판매가 됐지만 거기에서 나온 배당은 우리나라의 고객들이 1원도 받지 못했고 모두 다 본사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들은 다 뭐예요? 파트서 페인팅 인슈런스, 배당을 주는 보험이 아니라 무배당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애석하죠. 자, 제가 아까 1877년부터 꾸준히 배당을 드렸습니다라고 했던 회사는 캐나다의 보험회사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찾아보면 미국의 매스뮤추얼이나 미국의 뉴욕 생명들도 150년째, 167년째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은 다 인컴 인슈런스,
배당 보험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없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메트라이프 역시 이렇게 매년 메트라이프를 가입한 보험들은 매년 5.37, 5.65씩의 배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메트라이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보험업법 제30조의 2항에 보면 배당보험 계약의 이익배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당보험도요, 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의 100분의 10, 10%를 주주, 뭐예요?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0%를 누구한테 주라고 써 있어요? 계약자에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아까 해외의 인컴 인슈런스도 90%를 계약자, 10%를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도 알고 보니까 해외 거랑 어때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배당보험을 안 판대요. 배당보험이 없어졌대요. 참 대단하죠? 네. 대단하다라는 걸 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금융이 발달한 나라들은 처음부터 인컴 인슈어런스의 역사는 길지만 막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야 보험 아유 그거는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하는 게 아니야. 다 이렇게 터부시 썼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금융의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금융위기가 올 때부터. 특히 미국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조차도 어때요? 마이너스 57%. 자, 내가 잘 모았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 1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와서 마이너스 57, 5억 7천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4억 3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분은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이분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정말 호되게, 정말 마음 아프게 겪은 미국에서는요, 다시 인컴 인슈런스가 부활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요,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7%의 자산의 하락을 경험하고서 많이 은퇴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환경이, 내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막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다? 꾸준히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어서 금융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세이프 머니, 인컴 인슈런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100년 역사를 둔 인컴 인슈런스다 하더라도 저런 금융위기 때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매년 6, 7%의 배당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무딩 기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난 수익은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수익이 마이너스 막 57% 이렇게 난 해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객한테 매년 6, 7%의 배당 수익을 드립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추가 수익이 난 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S&P 500 지수도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20, 22%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난 수익의 일부를 어떻게 한대요? 홀드백 썸 게인.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에 채워놓는데요. 넣어놓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구간, 그래서 고객과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그 시점이 됐었을 땐 어떻게 할까요? pay out some gain. 아까 안전하게 넣어놨던 그 돈에서 빼어서 실제로 난 수익은 하늘색이지만 고객들이 받아가는 수익은 어떻게 스무스하게 주황색처럼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개인은 절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보험회사들은 이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적으로 갖춰가면서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원금 보장되는 것들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투자 상품인데요. 원금 보장돼요라고 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증권사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요. 투자 상품에 원금 보장됩니다. 이런 100% 사기거든요. 근데 해외는 원금 보장되는 투자 상품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 상품이 그냥 Principal Protected 원금 보장되어 두 번째 No Downside Risk 하방이 막혀 있어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최소 수익이 안 나도 마이너스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S&P 500 지수의 수익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상품에 금융 솔루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아까 초반에 우리나라의 것과 해외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상품 구조의 차이였고요. 두 번째가 돈을 어떻게 운용의 차이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도예요. 그러면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고객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회사가 아무리 100년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잘 지키고 있어? 이거를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 제도로 만들어서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제도의 구조입니다. 자, 해외는요, 이렇게 풀필먼트 레시오, 이행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컴 인슈런스, 파티서페인트 인슈런스를 하고 있는 모든 보험회사들은 그냥 구글에, 제가 이렇게 구글이잖아요. 구글 주소창에 풀필먼트 레시오, 이행률이라고만 쳐봐도 FWD, 아이고, 악사, 선라이프, AIA, 뭐 프루덴셜, 매뉴라이프 다 어때요? HSBC 은행에서 파는 방카슈랑스 보험까지 다 모든 보험회사들이 고객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풀필먼트 레시오를 다 공시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나라에서 방침이 자,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카더블 띄워서. 그래서 모든 친척들이 여러분의 성적을 다 볼 수 있게끔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볼 수밖에 없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이 나의 성적표를 다 보고 있는데. 그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얼마만큼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를 어떻게 해라? 모든 보험회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만 한다라는 게 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이게 매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만큼 얼마만큼 잘 지켜주고 있는지 매년 리포트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적표를? 그냥 얼마 됐어요 라고만 나왔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가입 설계서에 쓰여 있던 그 금액을 즉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해서 11년 차부터 얼마씩 드릴게요 써 있던 그 금액을 매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이게 어떻게 하고 있다?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더원자산관리가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인컴 인슈런스의 이행률은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104%, 100% 매년, 106%, 103%, 101%, 100% 이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100%라고 써 있으면 그 가입 설계서, 처음에 가입했을 때 받았던 그 예시용 설계서가 100%다 지키고 있다는 뜻이고요. 103%를 지켰다는 뜻은 거기보다 3%를 더 줬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도면 AA 등급의 1400조 규모의 거의 150년 역사에 매년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한 인컴 인슈런스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믿을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거는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의 리포트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요, 2018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10월 28일 날.
딱 5년이 지난 2029년 9월의 리포트입니다. 5년은 아니고 4년 11개월이 된 거예요. 5년에서 한 달이 부족한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년 가입하신 분들은요, 팔러시 애니버서리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매년 내 거의 진짜 리포트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가입했었을 때 5년 만에 51,777달러가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대요? 51,260일이 나왔습니다. 거의 지켰죠. 자, 이거는 한 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잠깐 차이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가입했었을 때의 예시용에 나와 있는 숫자를 100%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매년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저축 플랜인데도 사망보험금이 매년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내 은퇴 준비만 잘 하시면 종신보험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데스 베니핏이라고 해서 저축인데도 데스 베니핏, 사망보험금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보험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배당이 붙어서요. 매년 사망보험금이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신보험도 안 커지잖아요. 보험금이. 근데 해외는 저축보험인데도 사망보험금이 동시에 존재해서 그 양이 매년 60%로 불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하이브리드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더원자산관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10년째 해외 금융 체험을 하고 있고요. 실은 일주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한 28분 정도 모시고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케이스를 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고객분이세요. 60세이시고요. 은퇴를 하셨고, 이분은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선생님들은요, 은퇴하실 때 행정공제회 또는 교직원 공제회라고 하는 장기 저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목돈들이 항상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2억이라는 돈이 생기셨어요. 퇴직하시면서. 근데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나 5년 있다가 즉 66세부터 95세까지 30년간 생활비로 좀 받고 싶어요라고 저한테 요청하셔서 제가 첫 번째 국내보험, 두 번째 행정공제회에서 하는 퇴직연금 플랜, 세 번째 저희 플랜 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66세부터 95세까지 30년간 매달 80만 원 받는 거, 95만 원 받는 거, 130만 원 받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 3번 선택하시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95세가 됐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원금이 당연히 우리나라 건 없죠. 원금 남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내 원금 깎아 먹었던 거, 아니, 인출해서 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해외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금은 사라지지 않고 매년 불어나는 배당만 받아서 생활비로 쓴다 말씀드렸죠? 역시 남은 원금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거 두 개 국내 보험과 그다음에 행정공제를 받았을 때는 총 2억 9천, 3억 4천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더원자산관리의 인컴 인슈어런스의 플랜으로 하니 총 얼마 받았어요? 6억 2천. 우리나라 것보다 두세 배 정도 받았어요. 더 많이. 그런데도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제 플랜이에요. 저희 집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제가 43살 때 딱 5년만 200만 원씩 저축을 한번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47세, 그러니까 완납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48살이니까. 그래서 딱 완납이 된 거예요. 저는 아직 은퇴를 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61세까지 기다릴 거예요. 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 61세부터 95세까지 받겠다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씩 받아요? 155만 원씩 몇 년 받아요? 35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총 6억 5천을 수령합니다. 제가 낸 게 얼마예요? 1억 2천. 얼마 받아요? 6억 5천. 5배 이상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95세쯤 됐을 때 저희 막내딸인 연수가 71세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이 플랜을 저희 연수한테 물려줍니다. 어떻게 물려주냐면요. 이 플랜은 인컴 인셔런스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과 증권사에 있는 상품과는 달라요. 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고 하는 구조를 보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피보험자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자,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해외는 이 피보험자도 변경이 됩니다. 얼마까지? 최대 무제한까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제가 95세 때 이 플랜을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우리 연수로 다 바꿔줍니다.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럼 연수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 나이 71세부터요, 120세까지, 원하면 120세까지 50년간 최장 월 얼마씩? 340만 원씩 쭉 받아요. 이 받은 게 얼마래요? 20억이래요.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연수가 120살이 됐을 때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긴 세월 동안 13억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오히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나이 벌써 50년 지났고 연수 나이 50년이니까 거의 100년의 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이 13억으로 또 불어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질문. 저희 연수가 낸 돈은 얼마일까요? 0원이에요. 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플랜이 좋은 게 뭐냐면,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좋은 걸 보면 자녀한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은퇴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자녀한테 뭔가를 물려준다라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해외 이런 인컴 인슈런스는 어때요? 내 것만 잘해도 내가 낸 것보다 5배를 더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플랜이 있는데, 훌륭한 플랜이 있는데, 어라? 이 훌륭한 플랜이 아이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어서 요즘에 그런 고민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낸 것보단 작게 받지만.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의 은퇴 소득 플랜 플러스 알파가 자녀한테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변경해서 물려줄 수 있다를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이거 역시 이렇게 이런 금융 인컴 인슈런스의 특징에 보면 이렇게 패스 오너 레거시 투 퓨처 제너레이션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플랜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는 45세의 엄마였어요. 이분도 역시 선생님이신데 고객 분이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퇴직을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2억이란 돈이 생기셔가지고 2억이란 돈을 퇴직수당 이런 걸 받으셔서 2억이란 돈을 오피스텔을 구매할까?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명예퇴직을 하셨지만 퇴직금을 언제 받으실 수 있어요? 62세, 65세가 돼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갭이 있거든요. 그럼 생활비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렇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서 임대소득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셨던 찰나에 또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본 겁니다. 45세의 엄마가 2년간 2억이라는 플랜을 내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행히도 10년 동안은 그냥 놔두겠대요. 찾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56세가 됐었을 때부터 이거를 임대소득처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낸 돈이 2억이에요. 매년 받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임대 수익률 몇 프로짜리예요? 10%짜리죠. 이걸 언제까지 받으신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쭉 받으시는 거예요. 56세부터 100살까지. 1년에 2천만 원씩. 퇴직을 하셨지만 괜찮죠. 쭉 받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신대요? 100살에 이 2억 주고 산 이 금융 오피스텔이 3억으로 또 늘어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해외 인컴 인슈런스는 목돈이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쵸. 오히려 더 커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3억 정도 되어 있고
이거를 또 아까처럼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가볍게 우리나라의 그냥 임대소득, 부동산을 가지고 받는 임대소득과 해외 인컴 인슈런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인컴 인슈런스는요, 임대소득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임대소득 대비 인컴 인슈런스는 세 가지가 없대요. 뭘까요? 첫 번째, 공실이 없고요. 두 번째, 건물의 가격이 깎아지는 또는 내 가격이 건물이 자꾸 낡아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수리 비용도 없어지고 계속적으로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생기면 내 가격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감가상각비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세 번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세 번째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1대1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컴 인슈런스는 세 가지가 없는 임대소득이다. 금융 임대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을, 수익을 뭘로 받아요?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로 받습니다. 달러로.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 인컴 인슈런스는요, 납입 기간이 2년 또는 5년, 길으면 10년입니다. 지금 현재. 자, 2년, 5년, 10년간 납입을 하세요. 그런데 받는 건 몇 년 받아요? 우리가 납입하는 거에 최소 10배, 20배, 자녀한테까지 가면 거의 뭐 100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달러로 되어 있죠.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로 납입하시고 달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낮았을 때, 환율이 낮았을 때 나는 납입을 하고 환율이 높았을 때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진짜 우리의 꿈이고요. 누구도 그거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납입하는 거, 달러로 납입하는 건 겨우 길어야 10년이지만, 받는 건 내가 낸 거에 10배, 20배, 30배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율이 높다,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고민하시지 말고 더 받는 게 많으니까요. 그것보다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인컴 인슈런스를 해야 될까? 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 본질에 대해서 왜 굳이 영어로 된 해외 거를 해야 될까라면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인컴 인슈런스로 나의 은퇴 준비를 또는 자녀한테 물려줄 증여 상속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제가, 저희 자원자산관리에서는 최 대표님은 벌써 해외 인컴 인슈런스를 고객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7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에 고객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실까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고객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인성수기를 따라서 굳이 해외에 영어로 된 인컴 인슈런스를 하는 이유는 다 아셨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당신들이 내 거를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야. 나 영어도 잘 모르고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와 같이 이렇게 한글로 된 고객 사이트를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인컴 인슈런스 플랜이 회사가 좀 세네 군데 있는데 그 회사들의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것도 한글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해외의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와 다 제휴를 해서 만들어 뒀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누구 거예요? 윤상숙 제 거예요. 이게 실은 첫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 장이 또 있어요. 우리 집 역시 저희 집 역시 이렇게 해외 걸로 많이 하고 있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한글로 된 매뉴얼도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내 계약을 보고 내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제 고객처럼 매년 나오는 그 애니버스리 스테이트먼트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게
친절하게 한글로 매뉴얼도 만들어 뒀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외에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지금 더원자산관리에서 윤상수 부대표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윤상수기처럼 이렇게 했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업법 시행령을 좀 보면 제7조에 보험계약의 체결이 있습니다. 여기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계약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아닌 외국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해외에 가서 직접 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지속하면 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을 계약을 하시고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죄송해요. 이렇게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 인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초에 이렇게 5분이 가셔서 직접 계약하고 계신 걸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중국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배당받는 인컴 인슈런스를 가입하려고 줄을 서 있다. 이런 기사도 저희가 볼 수 있고, 네. 저도 이번에 가서 또 한 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보험업에 보면은요, 외국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보험계약 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외국 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직 이렇게 인컴 인슈런스라는 걸 책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직접 우리가 죄송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걸 정보가 없어서 많이들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또한 해외로 송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할 때에는 그게 1년에 5만 불 이상이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에 가서 필증을 끊으셔야 돼요. 내가 왜 송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외국환거래 규정법에 보면 제7조 7-45조에 보면 신고 예외 거래가 있어요. 9번에 보험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해외에 외국 통화 표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료를 해외로 송금할 때 그 양에 대해서는 특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거래 조항도 있다. 그래서 해외로 송금하시는 것도 무리 없이 은행에 가셔서 다 송금하실 수가 있고 이것 또한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재정부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맞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제가 1시간 동안 좀 달려왔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초반에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낸돈 대비 많이 받고 싶다. 투자해야 되는데 직접 투자가 힘들다.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있을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받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다 어떻게 해결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고 계셨던 은퇴 준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증권사와 보험회사에 있는 금융 솔루션 은퇴 준비로는 직접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특히 장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있는 이런 안정장치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100년 이상의 AA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1,400조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인컴 인슈런스로 준비하시게 되면 이런 5가지 이상의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너무 열심히 얘기했나 봐요. 막 목이 메어 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제가 질문을 받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초대해 주신 팀장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 제가 또 오늘도 완벽하게 세미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이야기한 게 상식적인 면에서는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데? 근데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거 얘기했던 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생기실 거예요, 의문점이. 그럴 때마다 혼자 끙끙 하시지 말고 또 네이버나 구글에 해보셔도 정보가 많이 없어요. 아까 법조항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외국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광고 홍보를 못 해요. 그래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컴 인슈어런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저희 더원자산관리에 계신 팀원분들, 팀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나갈게요. 하나, 둘, 셋.